질문 있는 사람 해보세요. 상욱이 없어? 네. 다 맞았어? 아니 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딱 무게중심 한 가지 배웠어요, 그죠? 네. 무게중심 한 가지 배웠는데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딱 이 두 가지만 기억을 좀 해줘라. 자, 첫 번째 그렇지 2대1과 두 번째 6등분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다 풀리는 문제들이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 94, 95는 좀 쉬우니까 96, 97로 가서 일단 96, 97에 몇 번 해볼까요? 3-1번이요. 3-1번? 네. 3-1번 먼저 해볼게. 자, 3-1번은 물론 무게중심의 성질도 필요하긴 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A부터 G까지 여기하고 여기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요 길이는 12가 되겠고 요 길이는 6이 되겠죠. 네. 그죠? 그리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요 지점이 지금 무슨 지점일까요?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원래 중선이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C2라는 애도 중선이겠죠. 얘가 중선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 지점이 AB를 반으로 쪼개는 지점이죠. 그죠? AB를 반으로 쪼개는 지점.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 여기 길이하고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몇 대 몇일까요? 이거는 중점 연결 정리 기억나니? 중점 연결 정리 1대 2 비율입니다. 그죠? 1대 2 비율. 근데 BD의 길이랑 DC의 길이는 또 어떤 상태야? 이것도 중점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여기를 대신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은 요놈이랑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1대 2가 되는 거.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1대 2의 닮은 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1대 1의 닮은 비를 갖고 있으면 좀 확대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GF 있죠. FG. 이 FG하고 그 밑에 6하고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2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6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만큼?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3. 그쵸? 그래서 FG는 3이다.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E가 딱 중간이었죠. E가 A, B의 딱 중간이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그었을 때 평행하게 쭉 그었을 때 이 F라는 지점도 AD의 중간 아닌가? 그죠? F라는 지점도 AD의 중간이에요. 근데 AD 전체가 18이었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이 얼마예요? 18을 반반 잘랐으니까 9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가 9라는 얘기는 요만큼이 3이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지? 그렇게 찾아도 되고 어쨌거나 3cm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또 96, 97에 또 질문해 볼까요? 자, 4-1번 해볼게요. 4-1번. 4-1번. 자, 여기서는 DCG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중선 2개 중에 몇 개만 그어져 있는 상태야? 아, 중선 3개 중에 2개만 그어져. 나머지 하나 그어야죠. 나머지 하나 어디다 그어야 돼? 요렇게, 그죠? 요렇게 딱 그어줘야 돼. 그러면 6조각으로 딱 잘렸는데 그 중에 색칠된 거는 단 한 조각이죠. 그럼 전체 6조각 중에 단 한 조각이니까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 답이지. 그지? 하영아,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야? 삼각형 전체 넓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럼 얼마야? 6이지 6. 전체 넓이가 6인데 그걸 또 6개로 잘라놨으니까 이 한 조각의 넓이는 얼마예요? 1이지 1. 답도 1이죠. 그쵸? 또 몇 번 해볼까요? 6-1번도 하나 해볼게요. 6-1번. 6-1번은 옆에 이제 6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오면은 요런 방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P가
A, B, C의 뭐였죠? 무게중심. 그지? P가 A, B, C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Q는 A, C, D의 무게중심. 그쵸? 그러면은 무게중심이니까 여기 대 여기가 2대 1이고요. 여기 대 여기도 2대 1이지. 그치? 그런데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또 같았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었냐면 그냥 여기와 여기가 똑같이 3등분 되는 거죠. 그죠? 3등분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BC의 넓이가 18이라 그랬어요. ABC가 18이라 그랬고 그때 ABP. 자, 넓이들을 구하려면은 중선을 마저 긋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 지금 ABC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중선이 두 개만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중선을 그어요. 이렇게 나머지 하나 그어요. 위에 것도 마저 그을까? 이렇게 그어요. 자, 이러면은 중선을 3개 각각 다 그은 거고. 자, 상우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총 몇 조각의 삼각형으로 나눠졌니? 이렇게. 몇 개야 총? 11요? 12조각이죠. 12조각인데 그 중에 A, B, C가 몇 조각이지 상우가? 6조각이죠. 6조각이 넓이가 18이래요. 그럼 한 조각은 얼마야? 3짜리입니다. 요 한 조각이 3이에요. 전부 3짜리예요. 그러면 ABP는 몇 조각이니? 2조각이니까 3짜리 2개니까 6이겠고요. AOQ 이거 한 조각이네요. 그죠? 한 조각. 그러니까 답은 3이겠고. 무게중심은 전부 다 2대 1하고 6등분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더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책에서 지금 도형진도 잠깐 멈추고 우리 그 확률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확률의 뜻과 성질. 그래서 뭐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다. 뭐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알 거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결국 구하는 게 기본이고,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확률은 0부터 1 사이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문제에서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답을 5라고 쓴다거나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지? 우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답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문제 풀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주는 거죠. 그죠? 원래 확률은 전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치? 일어날 확률이 뭐 3분의 1이다.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반대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푼다. 그래서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사건. 내가 설명하다가 중간에 혹시 여사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1에서 빼는 거. 자, 그럼 우리 170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좀 볼게요. 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이거 준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 4가지죠. 그쵸? 혹시 그 4가지를 다 쓸 수 있겠니? 네. 어떻게 써야 되죠? 앞면, 뒷면. 그지?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뒷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바로 다음 페이지 없어?
찾았어? 자,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 앞면이 한 개 이상, 앞면이 한 개 이상 나온다 그랬으면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될까 거기에? 이거 해당되죠? 한 개 이상이니까. 얘 어때요? 돼요. 되죠? 얘 어때요? 돼요. 되죠. 얘만 안 돼. 그치? 그럼 확률은 몇 분의 몇?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내려가서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X, B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일단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라는 말만 딱 읽어보면 미주야 분모에 얼마를 깔아놔야 돼? 36을 깔아놔야 되죠. 그쵸? 36. 자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상황이 딱 펼쳐져야 되냐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A 주사위, 여기가 B 주사위. 그럼 A 주사위도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고요. B 주사위도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채워지는 여기가 지금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가 36가지가 되는 거죠. 그 36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다 딱 떠올려 놓고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요것을 만족하는 애들이 이 중에 몇 가지냐를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건 숫자가 작을수록 유리한 거니까 자, y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y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y가 1이야.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만족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하면 3밖에 안 되거든. 그치? 만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 1이야. 이쪽이 1인데 여기를 2로 놓으면 어때요? 돼요. 까지 수호자가 한 번도 안 16일까지 수호자 한 번도 안 수호자? 난 지금 좀 템이 좀 정글 레전드 1로 나왔어. 앞으로 깨지는 거 아니야? 아버지 지금 집에 계셔. 수호자가 걸어오는 거. 나는 키우고 있어. 좋아하고 계시겠네.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1도 만족하고요. y가 1일 때 x가 3이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되나? 네, 돼요. 딱, 돼요. 딱 5가 되지 않나? 네. 딱 5가 돼도 괜찮잖아. 그치? 네. 자, 그래서 y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찾았죠. 네. 그러면 y가 2면 어때요? y가 2로 올라갔어. x가 1이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돼요. 이때까지는 딱 5가 만들어지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커지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계속 이거 5를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아보니까 몇 개밖에 안 나와요. 4개. 4개밖에 안 나와요. 아까 전체는 몇 가지를 했어? 36가지. 그 중에 4가지. 36 중에 4가지니까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3번. 그쵸? 자, 그래서 주사위 2개 던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렇게 36가지를 깔아놓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도형에서의 확률은 넓이가 곧 확률입니다. 넓이가. 그러니까 도형에서의 확률에서는요. 전체 넓이 중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9조각으로 잘려 있다 그랬는데 그 9조각의 넓이가 다 어때요? 서로? 다 같죠. 똑같은 크기를 가진 9조각이야. 그치? 뭐야? 뭔 소리야? 자, 똑같은 크기를 가진 9조각 중에 색칠된 게 몇 조각? 3조각. 3조각. 그럼 그냥 몇 분의 몇이라고 하면 돼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넓이를 가지고 그대로 풀면 된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10개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꺼낸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일단 분모는 몇이겠어? 10. 그죠? 10. 자, 그 중에 2의 배수는 몇 개 있나요? 2, 4, 6, 8, 10 5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분자에다가 5 올리면 되니까 1번 어때? 맞아요. 맞지요? 자, 9의 배수는 누구뿐이야? 9 자신밖에 없죠. 9 하나밖에. 네, 그럼 여기다 맞아요. 분자에다 1 올리는 거니까 얘도 맞아요. 소수 이거 지난 시간 나오지 않았나? 소수 2, 3, 5, 7, 7 11. 어디까지가? 10까지밖에 없어 지금. 2, 3, 5, 7까지 그치? 4개.
이게 근데 준영아 무슨 뜻이었지? 소수라는 말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 더 약간 이상 나쁘면 되는 거. 그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였지? 딱 떨어지는 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자연수였죠. 맞니? 준영이가 말한 거는 기약분수죠. 약분이 더 안 되는 분수. 기약분수. 자, 어쨌거나 뭐 느낌은 알면 되겠고 소수가 나오는 확률 아까 2, 3, 5, 7이었으니까 10개 중에 4개잖아. 그럼 3번 어때요? 틀려요. 맞지요. 자, 10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10 이상의 자연수. 이상이라고 했잖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는 포함이 돼요? 10이라는 녀석 하나는 포함이 되잖아. 그럼 10분의 1이라고 했어야지. 근데 빵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온다. 이거 무조건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 네. 그죠? 그러므로 확률 1이다. 맞지요?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은 1이니까. 자, 내려가서 5번으로 가면 이런 문제 이제 중요한 문제지. 자,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새로 올라온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자,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근데 이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웃한다.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자, 순서가 중요한 경우는 자,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뽑는 상황이죠.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5 곱하기 4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쵸?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뽑는 거니까 두 자리를 딱딱 깔아놓고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이 누구야? 5명 중에 1명 골라주는 거고. 그럼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애가 왔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은 A는 못 오는 거니까 4명 중에 고르는 거죠. 4명 중에. 그럼 4명 중에 1명 골라서 여기다 채워주고. 그래서 5 곱하기 4 하면 이게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럼 하영아 이거 3명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세운다. 자리를 몇 자리 깔까요? 5명 중에 3명을 내가 줄 세울 거야. 5명 중에 몇 명을 줄 세울 거라고? 3명을 줄 세울 거라고. 3명을 줄을 세우려면 자리가 3개 있어야지. 자, 3자리를 깔아놨어. 3자리를 깔아놓고 자, 첫 번째 자리에 몇 명 중에 골라서 세워야 돼? 5명 중에 골라서 세워야 돼. 그럼 뭐 예를 들어 B라는 애가 여기 섰어. 그럼 두 번째 자리를 고를 때는 몇 명 중에? 1명은 벌써 자리를 잡았잖아. 몇 명 중에? 4명 중에 1명 골라서 여기다 세울 거예요. 뭐 C를 세웠다고 해보자. 세 번째 자리를 세울 때는 몇 명 중에? 3명 중에 1명을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해. 다시 몇 명 중에 몇 명을? 5 곱하기 4 곱하기 3. 내 말을 잘 듣고 대답해.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상황이라고? 5명 중에 3명. 순서대로 뽑는 상황일 때 그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하영아 6명 중에서 3명을 순서대로 뽑는 상황은 어떻게 계산해? 숫자만 얘기하세요. 6 5 4 자, 봐봐. 6명 중에 3명. 어쨌든 3명을 뽑을 거 아니야? 자리를 몇 자리 깔고 시작해야 돼? 3자리. 3자리를 깔고 시작해야지. 첫 번째 자리 채우는 방법 몇 가지? 6가지. 두 번째 자리 채우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세 번째 자리 채우는 방법 4가지. 더 갈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6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세운다. 오케이? 자, 준영아 7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세운다. 7, 6. 7, 6 그렇지. 자, 상욱이 8명 중에 4명을 순서대로 세운다.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에서 멈추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이것이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전부. 그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떨 때 순서가 안 중요하지, 지훈아?
뭐라고? 뽑는데 뭘 뽑아? 부반장을 뽑을 때? 반장 부반장을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가?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렇지. 만약에 내가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한 명을 반장시키고 한 명을 부반장시킨다면 그때는 순서가 어때?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지? 가연이를 반장시키고 지민이를 부반장시키는 거랑 지민이를 반장시키고 가연이를 부반장시키는 건 다르잖아. 다르다는 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우리 반 대표 2명을 뽑으려고 그래. 그때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 그치? 얘를 뽑고 얘를 뽑든 얘를 뽑고 얘를 뽑든 똑같은 결과니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할 때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계산하는 거고, 자,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보세요. 일단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합시다. 5명 중에 2명 뽑는다 그러면 하영 어떻게 한다고? 5 곱하기 4.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누기를 하나 붙이는 거야. 미주야, 이 나누기 왜 붙이지? 그 뽑힌 2명 사이에 순서를 없애고 싶으니까, 순서를 깨트리고 싶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나눠줘야 되는 숫자는 이 뽑힌 2명 사이의 순서를 없애기 위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1을 붙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5명 중에 2명을 순서 없이 뽑으려면은 5 곱하기 4 똑같이 하시고 여기서 한 거 똑같이 하시고 분모에다가 2 곱하기 1을 붙여주는 거예요. 뽑힌 둘 사이의 순서를 없앤다. 준영이 이해했니? 네. 그러면 5명 중에 3명을 순서 없이 뽑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영이 했니? 진짜지? 자, 그러면 8명 중에 4명을 순서 없이 뽑는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8 곱하기 7 곱하기 어. 6 곱하기 5 한 다음에 나누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상욱이 이해했죠? 자,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 세우는 거, 뭐 대표 뽑는 거 이런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로 돌아가 보면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 상황. 대표 2명이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상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겠죠. 요거 몇 가지죠? 10가지지, 10가지.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우리가 분모에 깔아줄 거예요. 10가지를 깔아주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갈 경우의 수는 뭐냐면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데 이 A라는 애는 안 뽑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5명 중에 뽑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몇 명 중에 이거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안 뽑히는 거니까 날려버리고 4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4명 중에 2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4명 중에 2명을 순서 없이 뽑는 거죠. 그쵸? 네.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 상욱이 해봐.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잘했어. 그러면은 6이 되나요? 그쵸? 6. 이게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쵸? 자, 경우의 수에서 이거 순서대로 순서 없이 이것만 잘 구분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내려가서 적어도가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자, 성현아, 적어도가 들어가면 뭘로 푸는 거야? 반대로 푸는 거야. 그죠? 반대로. 자, 적어도 한 개는 흰공. 자, 적어도 한 개는 흰공. 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요것의 반대를 우리 생각할 겁니다. 반대. 반대. 자, 준영아. 네. 네가 오늘 밥을 적어도 한 끼는 먹었어? 의 반대는 뭐였지? 너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맞아.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그쵸? 하영아, 그러면 내가 공을 2개를 뽑았는데 적어도 하나는 흰 공이 나왔어. 의 반대는 뭐야? 뽑았는데 음. 적어도 흰공이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왔어.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는 뭐만 나왔어? 검은 공만 나왔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흰 공이 하나는 나왔다. 이것의 반대는 모두 검은 공이 나왔다. 이거입니다. 그죠? 모두 검은 공이 나왔다. 그럼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 경우부터 생각해 보면 지금 전체 공은 몇 개지? 7개지. 7개 중에 우리는 지금 몇 개의 공을 뽑고 있죠? 2개를 뽑고 있어. 그러면 이거 아니야? 7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있죠. 그쵸? 근데 순서대로 하나씩 뽑나요? 아니면 한 번에 뽑나요? 한 번에 뽑죠. 그럼 이건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그럼 7개 중에 2개를 순서와 관계없이 뽑는 상황이 분모예요. 그럼 분자는 모두 검은 공만 뽑히는 거지. 그럼 애초부터 자, 흰 공이 2개 있고 검은 공이 5개가 있는데 모두 검은 공만 뽑힌다. 그러면 애초에 뭐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네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네만. 검은 공만 2개 뽑혀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하영아 분자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집중. 자, 검은 공 몇 개? 그러면 분자에다가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은 검은 공만 나오는 거잖아. 애초부터 흰 공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없다고 생각해야 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몇 개 중에 뽑는 거야? 5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분자는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와 무관하게 뽑는 것이 분자예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죠? 계산해 볼게. 자, 미주야, 분모 어떻게 계산해? 7 곱하기 6을 그렇지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연아 분자는 어떻게 계산해?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 계산하면 21일 거고 요 계산하면 10 될 테니까 21분의 10 요게 지금 무슨 확률이야? 흰 공이 나오면 모두 검은 공. 이게 모두 이거 반대로 구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이 21분의 10을 답이라고 체크하면 틀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얘를 뭐 해줘야 답이다. 1에서 빼줘야 답이다. 반대로 풀었으니까 그럼 얼마지 상호가? 4번. 그치 21분의 11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72쪽으로 가서 172쪽에 확률의 계산. 자 확률의 미안해 172가 아니라 그냥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도 170. 그래서 찾은 거였구나. 미안해. 이쪽 수가 아닌데 습관적으로 이걸 읽었어. 자 확률의 계산으로 가서 확률의 계산은 기본적으로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니까 또는 그렇지 경우의 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을 때 없을 때야 이거는. 없을 때. 더하는 거는 없을 때. 그러면 곱하는 건 언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곱하는 거다. 확률에서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 건데 꺼낸 것을 다시 넣고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 이런 걸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복원 뭔지 알지? 복원.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잖아. 되돌려 놓고 뽑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복원을 해 안 해? 복원을 안 해. 복원을 안 하니까 무슨 추출일까? 비복원 추출. 이런 걸 써야 되지 않겠니 상우가? 비복원 추출. 그죠? 네. 근데 이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은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복원 추출의 경우는 처음에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처음 뽑을 때나 두 번째 뽑을 때나 세 번째 뽑을 때나 확률이 변해요 안 변해요? 확률이 변하지 않아요. 그쵸? 처음 상태로 계속 다시 되돌려 놓으니까. 근데 비복원은 어때? 처음에 무엇을 뽑아 갔느냐가 두 번째 뽑을 때 영향을 주죠. 그쵸? 그래서 비복원은 앞에서 뭘 뽑았는지를 다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또 문제로 갈게요. 옆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꺼내는데요.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대요. 하영아, 분모에 얼마 딱 깔면 돼요 지금? 방어막 할까 수호자 할까 수호자 아니지 방어막 수호자 일일이 있어가지고 방어막이 1대1 하네. 지금 5대1이야. 5대5라고? 2대5? 2대5? 성성은 뭔데요? 그냥 그치면 어떡해? 그치면 좋은 거지. 너무 어렵나? 성성은 이거 중이지. 뭐? 또 중이지. 어? 중이? 뭐? 전지 왜? 18년까지 하나도 안 했어. 수호야? 방어막이지. 무슨 분명 알칸타라 부산 갔어? 알파카타 갔다 왔고 무성화를 해봐. 알칸타라 무성화. 결국 갔다 밴드매치야. 무서 많이 근데 키움이 이기겠네. 키움 졌으면 좋겠다 키움이 이겼네. 왜? 요즘 KT 키움이 못한대. 키움 아니 KT도 요즘 못해 요즘부터 뭐 3년 정도 했지 키움이 좀 잘해졌어 너 혼자서 키움이랑 KT를 이길 수 있어? 근데 아빠가 키움이라서 키움이 이기면 LG가 키움 못 이길 건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홈런만 좀 강해 아니 무슨 말? 자석이 안 나와. 니네 다른 팀 거를 되게 열심히 봐. 근데 여기서 승부가 가야 돼 지금 KT가 어떻게 하는지 KT가 이렇게 자, 가자 봅시다. 그래서 20분에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그러면 다 합치면 되지 뭐, 그지? 6의 배수 뭐 있어요? 6, 6, 12, 18. 8의 배수는 8, 16. 80. 딱 몇 개야? 몇 개야? 5개. 5개.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답은 4번 약분시키면. 네, 내려가서 2번 보겠습니다.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여기까지만 딱 읽고 우리는 분모에 36을 깔아놔야 돼요. 맞아요. 분모에 36 깔아놓고 자,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는 6의 약수야. 6의 약수. 6의 약수 뭐 있어? 1, 2, 3, 6이고요.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는 소수예요. 소수는 뭐 있죠? 2, 3, 7, 11, 야, 주사위 던졌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자, 1부터 6 중에 고르는 거야. 2, 3, 5에서 멈춰야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분자에다가 이거 얼마를 깔아 놓으면 좋을까요? 7을 깔아야 될까요? 12를 깔아야 될까요? 12. 이거는 12를 깔아야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 2고라고 했죠. 2고. 이 2고라는 거는 그리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고 또는 하고는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라는 거는 첫 번째 거는 요게 나오고 동시에 두 번째 거는 요게 나오고 이런 뜻이거든. 둘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곱하는 게 맞고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모를 36을 깔고 시작한 거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아예 분리해서 확률을 구해도 되죠. 그냥 첫 번째만 생각해봐. 첫 번째만. 주사위 한 개 던져서 6의 약수 나왔다 이거 아니야. 첫 번째만 생각하면. 그러면 6개 중에 몇 개야? 4개가 해당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만 생각하면. 자, 두 번째만 생각하면 이번에는 주사위 던져가지고 소수 나왔다. 몇 개 중에 몇 개야? 6개 중에 3개지, 그치? 그럼 얘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결과는 똑같이 3분의 1인 겁니다. 그치? 답은 3번이고요. 자, 내려가서 3번 볼게요. 두 야구 선수 A, B가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은 요거다. 안타 뭔지 알죠? 그렇죠? 뭔가 어떤 성공을 했다는 거야. 좋은 거야. 근데 한 번의 타석에 설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친다. 자, 적어도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친다. 이거의 반대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거의 반대는 뭐야? 두 선수가 모두 안타를 못 쳤다. 그치? 두 선수가 모두 안타를 못 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선수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이 얼마일까, 하영아? 첫 번째 선수, A 선수가 안타를 못 칠 확률. A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 얼마래요? 그럼 못 칠 확률은 얼마일까? 네? 0.8. 왜 0.8이지? 10에서 1에서 0.2를 오케이. 그래서 얼마라고? 0.8. 자, B 선수가 그럼 안타를 못 칠 확률은 얼마예요? B요? 어. 0.75. 맞아요. 0.75. 그러면은 A도 못 치고 B도 못 치고 둘 다 못 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그치?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A도 못하고 B도 못하고 그럼 곱해요. 자, 곱하기가 얼마 나올까요? 0.2 나올 거예요. 0.2. 얘는 5분에 내려가잖아. 아니 근데 이제 차 타가지고 쌤이 항상 자, 그래서 요렇게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답은 0.2를 어떻게 해줘야 답이야? 1에서 빼줘야지.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그지? 이렇게 빼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온다. 그럼 0.8이 되겠죠? 0.8 이게 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 프린트 끝까지 다 푸는 게 숙제예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A 주머니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는데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하나씩 꺼냈는데 두 공의 색깔이 서로 달라. 자, 요런 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복잡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치?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 나온 색깔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지? 그러면 상호가 A 주머니에서 만약에 흰 공이 나왔으면은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검은 공이 나와야 돼. 그치? 이런 상황이 한 번 있겠죠. A에서는 흰 공, B에서는 검은 공.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한 가지 있을 거고 또는 바뀔 수도 있잖아. 바뀌어서 어쩔 수가 있죠. A에서 검은 공이 나오고 거꾸로 B에서 흰 공이 나올 수 있죠. 그쵸? 자, 이런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미주야, A 주머니에 공이 몇 개 있어요? 7개. 근데 그 중에 흰 공이 뽑힐 확률이 얼마지? 맞아요. 7개 중에 4개니까 흰 공이 뽑힐 확률 7분의 4입니다. B에서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은 5개 중에 3개잖아. 그치? 5개 중에 3개. 5분의 3. 그러면 여러분 7분의 4하고 5분의 3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가연이 놀랬잖아. 지금 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왜? 이 지금 A에서 흰 공 나온 거랑 B에서 검은 공 나온 것은 같이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걸 원하잖아. 그러면 A에서 흰 공이 나오고 B에서는 검은 공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1, 2 더하는 거 그거 말하는 그럼 얘랑 얘는 곱하는 게 맞죠? 곱하면 어떻게 돼요? 35분의 12. 그치? 요게 지금 1번의 확률이 되는 거고요. 2번은 이제 거꾸로 A에서 검은 공 나올 확률 7분의 몇이야? 3이지 3.
B에서 흰공 나올 확률은 5분의 4. 5분의 2죠. 2. 5개 중에 흰공 2개니까요. 자, 그럼 또 이거랑 이것도 뭐 해주고? 곱해주고. 곱하면 얼마 돼? 35분의 6이 되겠고 마지막에 그치? 마지막에 요거랑 요것은 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이거는 같이 못 일어나지. 그치? 요거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35분의 얼마다? 18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밑에 5번 볼게요. 5번. 5번과 6번이 이제 뭘까? 제목이 딱 있죠. 5번, 6번은. 5번은 뭐예요? 다시 넣는. 다시 넣는 거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다시 넣는 거잖아. 되돌리는 거잖아.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니까 복원 추출. 그 밑에 게 뭐예요? 비복원 그지? 추출. 밑에 게 비복원 추출입니다. 자, 그래서 5번부터 보면은 비복원 추출. 자, 6개, 8개가 들어있는데 종수가 하나 보고 라희가 하나 꺼냈는데 종수는 흰 거, 라희는 검은 거 꺼냈어요. 그러니까 처음 뽑은 친구는 흰색, 두 번째 뽑은 친구는 검은색을 뽑았는데 맨 처음에 흰색을 뽑을 확률이 상호가 몇 분의 몇? 14분의 8. 자, 그리고 보고 흰 돌이네. 다시 넣어놨어. 다시 넣어놨어.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친구가 검은 돌을 뽑을 거예요. 그지? 준영아, 그럼 두 번째 뽑는 친구가 검은 돌을 뽑을 확률은? 14분의 2.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숫자를 그대로 뭐 하면 끝나? 곱해요. 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친구가 그 검은 돌을 꺼내고 그리고잖아. 그리고 라인은 흰 걸 꺼내고 그리고 라인은 검은 걸 꺼내고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곱하는 거고요. 곱할 때는 약분시키고 하는 게 낫겠다. 7분의 4 곱하기 7분의 3이죠. 뭐 얼마야? 49분의 12.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복원을 시켜놨기 때문에 첫 번째 뽑을 때나 두 번째 뽑을 때나 분모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전체 개수를 맞춰놓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뽑은 거니까. 자, 근데 밑에 비복원 한번 봅시다. 비복원은 10장 중에서 3장이 당첨이에요. 당첨. 제비뽑기 하는데 얘가 당첨이에요. 자, 그럼 A가 제비를 하나 뽑고요. B가 하나를 뽑는데 A가 하나 뽑고 그 다음 B가 뽑는데 둘 중에 한 명만 당첨이에요. 그럼 이거는 일단 두 가지로 갈라져야 돼. 그치? 누가 당첨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가 당첨을 뽑고 B가 꽝을 뽑는 거죠. 두 번째는 뭐겠어? 반대로 A가 꽝을 뽑고 B가 당첨을 뽑는 거죠. 맞니? 자, 그럼 보세요. A가 처음에 당첨을 뽑는다. 그럼 몇 장 중에 몇 장일까요? 전체 10장 중에 당첨 몇 장? 3장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A가 당첨 제비 하나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제 B가 뽑을 때는 남아있는 제비가 몇 장이야? 총 9장 남은 거예요. 그죠? 한 장 갖고 갔으니까. 그러면 9장 중에서 2장만 당첨이죠. 2장만 당첨이고 나머지 7장이 뭐예요? 꽝이지. 그럼 B가 꽝 뽑을 확률은 얼마야? 9분의 7인 거지. 요렇게. 그래서 비복원이니까 여기서는 분모가 10이었는데 두 번째 뽑을 때는 분모가 9로 바뀌었죠? 한 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치? 자, 그런데 이 10분의 3과 9분의 7은 뭐 해줘야 되는 관계일까? 곱하는 거죠.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니까 얘네들은 곱해가지고요. 90분의 21이고요. 자, 얘는 거꾸로 이제 A가 꽝 뽑아. 몇이야? 10분의 7이죠. 10분의 7. 그러면 꽝을 하나 가져갔죠. 꽝을 하나 가져갔으니까 9장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 당첨이 몇 장 남아있는 상태야? 당첨이 3개 남아있는 상태 아니야? 앞에 친구가 꽝을 가져갔으니까 당첨 3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두 번째 애가 당첨될 확률 얼마예요? 9분의 3이죠. 자, 역시 곱할 거니까 어떻게 돼? 90분의 21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마지막 답을 쓰면 되겠네. 더하면 90분의 42가 되니까 6으로 약분시키면 15분의 7이 되겠네. 그죠? 15분의 7. 네,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고요. 자, 오늘은 얘들아 첨삭 선생님이 못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할게요. 여기서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워크북 채점해가지고 워크북 고치는 거랑 그 다음에 1위 식제 보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준 확률 프린트 있죠? 확률 프린트 남은 문제 끝까지 푸는 겁니다. 자, 지금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지금 잠깐 갔다 오시고 이 자리에 그대로 다시 오세요.